맞습니다. 부동산 전망하는 남자 골든마우스 인사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지나가고 올 새해가 밝았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작년 부동산 동향과 올해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4, 4분기에 흘러갔던 말씀들을 드려보면 그동안 상승률이 꾸준히 올라갔지만 거래량은 급감을 하면서요. 2020년도 대비해서도 2021년도는 거래 절벽 상황인 거래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도요. 매매도 줄었지만 임대 매물도 줄은 상태라고도 얘기 드릴 수 있는데 그 안에서 다시 세분화해서 말씀드려보면 임대 물량은 줄었지만 임대 물량 같은 경우는 전세나 월세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월세 비중 같은 경우는 계속 증가를 하면서 10건 중 4건 이상이 월세로 거래되는 그러한 월세화 현상 같은 경우는 가속화되고 있는 그러한 양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2년도 1분기를 보면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는 가장 민감한 이슈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대선이 끼어 있는 그러한 한 해가 시작됐다고 할 수 있는데요.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정책에 따라 크게 흔들릴 수도 있는 그러한 시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보다는 작년에 거래량이 폭발했는데요. 6월 15,623건 최고치를 찍은 6월, 7월 이어서요. 4, 4분기라고 할 수 있는 10월, 11월, 12월 해서도요. 오히려 늘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10월, 11월 6,300건, 12월 7,500건 거래량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었는데요. 올해만 보면 올해 6월, 7월 거래량 보면 아파트 매매 거래량을 보면요. 6월 3,943건, 7월 4,700건을 찍은 이후에 꾸준히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10월, 11월, 12월 들어서는 작년은 늘었는데 오히려 올해 4, 4분기에는 10월, 11월, 12월 거래량은 축소를 하면서 거래 절벽인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0월 들어서는 2,194건, 11월 1,354건, 12월 대비해서는 567건, 아직 부동산 신고가 끝나지 않았다는 걸 감안해도요. 2020년 4, 4분기 대비해서 2021년 4, 4분기 10월, 11월, 12월은 거래량이 급감한 거래 절벽인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매매시장 대비해서 임대시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제가 좀 실수요자에 가까운 시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 부동산 정보광장을 봐도요. 10월, 11월, 12월 대비해서도 전체 임대 건수를 보면 크게 줄지는 않았어요. 10월 대비해서는 평균이라고 할 수 있는 약 15,000건, 11월에는 11,000건으로 좀 줄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12월 12,000건. 임대 매물 전체적으로 10월 대비해서 11월, 12월은 약간 줄어드는 추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와 대비해서 총 임대 물량 중 월세 물량이 차지하는 비율 같은 경우는 10건 중에 4건 이상으로 차지를 하는 그러한 월세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그러한 양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월세 거래 건수를 보면요. 10월, 11월, 12월 대비해서도요. 10월 대비해서 6,000건이 넘었고요. 11월 대비해서는 4,000건, 12월 연말에는 5,000건으로 전체적으로 임대 같은 경우는 4, 4분기 대비해서 줄어드는 추세라고 할 수 있지만 월세는 꾸준한 양상을 보이면서 오히려 임대 물량 중에 월세가 차지하는 그러한 비중 같은 경우는 늘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거래량이 줄은 상태에서도 임대 물량 중에 월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늘어나고 있는 양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이후에 제가 지금과 같은 양상을 보일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지속적으로 전세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임대시장에서 월세가 가속될 수 있다는 그러한 말씀과 함께 월세 가격 같은 경우도 올라간다고 할 수 있는데요. 부동산원 통계에 따라도요. 서울 아파트 월세 평균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 124만원, 약 124만원을 기록해 1년 전 대비해서 약 10% 정도 올랐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3법 이후에 부동산 세금 같은 경우도 임차인한테 전가하는 수요 같은 경우도 늘어난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공시지가 상승과 함께 부동산 재산세 같은 경우도 늘어났고요. 작년 12월 같은 경우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분들 같은 경우는 깜짝 놀라기도 했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만큼 부동산 세금 같은 경우가 피부로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임대인들 입장에서는 일부 부동산 세금 같은 경우로 임차인한테 전가하는 수요는 당연히 따른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매매시장 대비해서 임대시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제가 실수요자 시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임대시장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도 전세가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매매로 갈아타는 수요들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작년 대비해서는 워낙 가격이 상승한 상태에서 전세에서 매매로 옮기는 수요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그만큼 부담이 됐기 때문에 2년 3년 전 대비해서는 임대가가 폭등하면은 매매로 갈아타는 양상도 크게 보였다고 하지만, 작년 기준으로만 보면 2021년 작년 기준으로만 보면 그러한 수요 자체들까지도 많지는 않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22년 대선을 앞두고 1, 4분기 같은 경우도 작년 4, 4분기와 같은 양상을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양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올해는 대선의 해라고 할 수 있는데, 대선 후보자들 같은 경우도 여야를 구분하지 않고 선거를 앞두고는요,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분들도 많이 생기면서 임대인 같은 경우도 좀 더 지켜보는 그러한 양상들이 뚜렷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부동산 규제 같은 경우도 완화하겠다는 그러한 뉘앙스를 풍기기 때문에요. 대표적으로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를 유예하겠다는 그러한 내용 같은 경우도 나오면서 양도세, 작년, 재작년 대표적인 현상 같은 경우가 양도세가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 양도세가 크게 부담이 되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으로 매물을 내놓는 것보다는 증여로 돌리면서 작년, 재작년만 봐도 부동산 시장에 나오는 매물보다는 증여로 돌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올해 대선을 앞두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대한 한시적이지만 배제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도 실질적으로 부동산 매물에 내놓는 것보다는 관망세가 뚜렷해졌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매수자 같은 경우는 작년 하반기부터 대출 규제가 일어나는 상태에서 대출 총량제에 따라 일부 은행들이 대출을 쪼이면서요, 부동산 대출 규제와 함께 대출 금리도 올라가는 상태에서 주택, 아파트를 매매하기 위해서는 대출을 끼는 경우들이 많았었는데, 그러한 지렛대 효과가 이용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매수자들의 총알 자체도 많이 부족하면서 일부는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그러한 영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강남 자체는 15억 이상이 되는 주택들이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대출이 안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향은 강북에 비해서는 좀 덜했다고 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서울 대비해서도 중저가 단지가 많이 몰려있는 서울 지역의 노도광 지역 같은 경우가 거래량이 작년 하반기부터는 축소를 하는 영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고 싶어도 사지 못하는 대출 규제와 함께 거래량까지 축소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강남, 강북 같은 경우도 대부분의 지역들이 거래량이 축소됐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작년 4, 4분기 거래 침체 같은 경우는 강력한 은행 대출 규제가 같이 이어졌고요. 그와 더불어 금리 인상과 더불어 집값 급등에 따른 고점 인식 같은 여러가지 결과가 합체가 되면서 매수자들도 관망세로 일부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양상들과 더불어, 특히 올해 대선을 앞두고는요, 작년 4, 4분기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는 그대로 지속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동산 시장이라는 말씀 드려보면서 참고하시길 바라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골든마우스였습니다.